그 다음에 또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것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 업종을 좋아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업종은 ROE가 아주 높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올라가고 있어요. 중국은 그런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미국은요. 바이오 업종은 종목을 잘 골라내면 아니면 전체 ETF로 사시면 ROE가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성장률도 항상 들어가 있어요. 종목 선별 몇 가지만 좀 언급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PER을 보거나 PBR이라는 걸 보잖아요. 네. 근데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PER의 적정 PER이 떨어지고, 그죠? PBR의 적정도 떨어지죠. 네. 예. 근데 저희는 이제 PBR 개념으로 좀 더 많이 봐요. 저희가 이제 돌리는 모델이 잔존가치 모델이라는 걸 돌리는데, 물론 이제 성장주와 가치주를 볼 때 이제 보는 크라이테리아들이 그 품목들이 좀 틀립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뭘 보냐면 ROE, 자기자본이익률, 네. 그 다음에 성장률, 그리고 금리,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벌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에 대해서 예상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이미 90% 반영이 됐다고 얘기했죠. 추가로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반영되는 부분은 겨우 10%밖에 안 되니까 이제는 매크로 가지고 걱정하시는 타이밍이 아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ROE, 자기자본이익률, 성장률입니다. 성장률. 자, 그래서 이번에 한번 보시면은 대형 테크 종목들, 뭐 테슬라, 그 다음에 애플, 네. 뭐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은 ROE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장률이라고 하면 매출을 좀 매출도 보고요. 네. EPS 증가율도 봅니다. 둘 다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것을 보았었을 때 뭐 어떤 회사는 매출은 굉장히 많이 느는데 EPS는 마이너스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ROE가 마이너스 EPS면 ROE는 마이너스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투자하기 상당히 어렵죠.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네. 예, 그래서 저희는 뭐 테슬라 같은 경우로 또 예를 들면 매출 증가율은 뭐 거의 50%, 그다음에 이익 증가율은 100%. 네. 근데 ROE가 40몇 프로. 이러면은 저희는 이번에 벌써 고점 대비해서 50% 빠져 있는 타이밍이라면 뭐 요번에 또 조정을 받고 있는 게 뭐 트위터 인수 이후 이렇게 보고는 있으나 지금 굉장히 매력이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높은 ROE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또 매출 증가율도 일어나고 있고 EPS 증가율도 일어나고 있으니까 주가가 이번에 튀는 거죠. 종목 중에서 저희는 이제 AMD를 좋아하는데 물론 뭐 그 종목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증가율은 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상승률이 높고 높은 ROE를 창출하고 있고 밸류에이션이 싸 보인다. 물론 아직까지 이익의 흐름 자체는 떨어지고 있고 내년 1, 4분기, 2, 4분기가 돼야지 바닥을 찍고 3, 4분기부터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겠지만 지금 사도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제 생각에는 그거는 이제 좀 몰래 아까 보시면 말씀드렸듯이 지금 자꾸 선반영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선반영하는 시기가 지금 적어도 6개월 내지 9개월 정도 더 빠르단 말이죠.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익이 안 깨졌는데 지수는 벌써 올해 1월부터 빠졌다는 거는 지금 11개월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익은 이미 벌써 앞으로 빠질 걸 다 반영을 하고 있는 정도의 어떤 그 변동성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년 1, 4분기, 2, 4분기에 바닥을 잡는다. 그러면 오히려 지수는 온라인 상태인 뭐 거죠. 아니면 종목은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할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쪽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것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 업종을 좋아합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업종은 ROE가 아주 높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올라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미국의 퍼스트 솔라 같은 종목은 지금은 적자입니다. 근데 앞으로 1년 안에 흑자 전환해요. 그리고 2년, 3년 되면 ROE가 거의 2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올라가잖아요. ROE가. 그러면 PBR이 높아지겠죠. 그다음에 그거를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됐으면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겠죠. 네. EPS 증가율이 막 100%씩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 종목의 주가는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은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할 거예요. 매출 증가율은. 근데 이익 증가가 지금은 아직 적자나 뭐 플러스 몇 프로이지만
나중에 되면 결국 20%대로 올라간다고 치면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게 맞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종목들을 사서 들고 가시면은 당연히 좋아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 뭐 AMD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반도체들도 있죠. 그래서 당연히 내년도에 안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적이. 뭐 메모리는 더 뭐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지금 굉장히 높은 ROE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떨어진다 하더라도 심지어 인텔 같은 경우에도 왜 주가가 튀었냐면 ROE가 지금 바닥으로 계산하는데 그게 10%예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지만 10%의 이익은 내고 있다. 그러면 이제 PBR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버리면 성장이 이제는 멈췄지만 다시 이제 플러스로 되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매력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그 높은 ROE와 성장률을 유지를 할 수가 있다면 너무 많이 빠진 경우에는 반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반도체든 반도체 관련된 IT든 4차 산업혁명 관련되어 있는 테크 관련된 종목들도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판단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또 바이오주가 지난 한 달 동안에 가장 퍼포먼스가 좋았던 업종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물론 한국이랑 중국은 그런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미국은요. 바이오 업종은 종목을 잘 골라내면 아니면 전체 ETF로 사시면 ROE가 굉장히 높아요. 그다음에 성장률도 항상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이오 산업이라는 게 계속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바이오는 종목을 고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코로나 터졌었을 때도 종목을 잘 골라야지 뭐 다 만드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바이오는 저희가 그 정도로 회사를 잘 이해하기 어렵다. 신약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냥 ETF를 써요. 그렇지만 어쨌든 바이오도 높은 ROE와 높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업종은 당연히 전기차 부품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신재생 에너지도 얘기했고 전기차도 얘기했어요. 이건 이제 테마라고 얘기하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테마죠. 왜냐하면 카본 그 제로, 그죠? 환경 보호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됐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원의 변화와 운송에 대한 어떤 에너지에 대한 변화 이것이 같이 가고 있는 것이 이 두 업종이에요. 그러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굉장히 그 비용 절감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부품 수가 내연기관보다 30%밖에 안 되고 그리고 배터리가 전체의 부품의 50%를 차지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러면 이쪽은 당연히 훨씬 규모의 경제가 많이 만들어지고 훨씬 영업 마진율이 높아지면서 쓰는 임직원의 수는 확 떨어져요. 네. 비용이 줄어드는 그렇죠. 거네요.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내연기관 자동차가 가장 우리나라로 계산하셨을 때 가장 노조가 심하죠. 근데 맞아요. 그 노조의 규모가 줄어드는 거죠. 당연히 줄어들겠죠. 테슬라를 보시면은 그 회사는 기본의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하고는 완전 틀리죠. 그죠? 이 프로덕티비티, 그러니까 생산성이 엄청나게 높겠죠. 그러니 ROE가 40몇 프로 나오는 거거든요. 네. 영업 마진율이 20몇 프로가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연기관 자동차는 영업 마진율이 아무리 좋아봐야 8% 나옵니다. 보통 평균 4% 나와요. 네. 10배 차이 나요. 상대가 5배, 10배 차이 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저희는 누가 1등을 할 거냐, 누가 경쟁력이 있느냐, 누가 성장을 하느냐, 누가 ROE를 많이 창출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종목도 투자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그 포인트는 업종은 이제 알겠다고 생각하지만 누가 승자가 될지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승자가 아니면은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반도체는 승자인 거는 맞겠죠. 맞겠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전기차는 물론 승자일지 아닐지는 많이 걱정을 하시겠지만 적어도 미국, 중국, 한국은 그래도 그 큰 시장에서의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겠죠. 왜냐하면 테슬라가 있고 중국은 또 자기가 자체적으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정말로 EV 시장에서 진짜 잘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시장 점유율로 따지면은 글로벌 4등, 3등 뭐 이런 식이니까 과거에 2008년도, 2009년도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가 매출 기준으로서 탑 10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이제 2008년도에 되면서 8등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주가가 폭등을 했단 말이죠. 거기에서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완전히 전환하면서 ROE가 높아지는 케이스인데 이제 점차적으로 미국에다가 뭐 공장을 세우든 뭘 하든 간에 잘 생각해 보시면은 생산성이 엄청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ROE가 계속 높게 유지가 되는 기업으로 변해갈 수 있단 말이죠. 지금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그쵸. 바뀌면서 물론 아직까지는 그 네. 비중이 상당히 적지만 그래서 시장을 볼 때는 그 변화를 보셔야 되는 거죠. 변화량. 예. 네. 그래서 저희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어쨌든 반도체와 전기차 관련된 그 안에 또 배터리 부품 뭐 또 반도체 관련돼서의 여러 가지 중소기업들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당연히 저희는 들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경쟁력이 어디에 있느냐. 물론 이 싸움에 있어서는 미국과 중국이 계속 싸우고 있어서 우리가 중간에 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래도 잘 매뉴버링, 그러니까 잘 운전만 하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높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이거가 우리가 실패하면은 정말 힘들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장기적인 미래를 놓고 보더라도 그 업종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현재 네. 한 여윳돈으로 한 1억 정도가 진짜 있습니다.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주식을 한번 사보려고 하는데 좀 어떻게 좀 포트폴리오를 꾸리면 좋을지. 주식으로요. 네, 주식으로만. 네, 주식으로만. 저희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선진국을 한 70% 정도, 신흥국을 약 30% 정도 또는 선진국을 75%, 신흥국을 25% 정도로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미국이 당연히 전체의 70%라고 치면 60% 이상은 들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한 5%에서 10% 정도를 유럽. 워낙 안 좋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흥국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30% 들고 간다 그러면 중국 20%, 우리나라, 대만, 나머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30% 정도 들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저희는 한 5% 정도 들고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많이 들고 가면 진짜 10%도 가져가겠지만 그 이상은 정말 도저히 저희는 못 하겠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봤었을 때 그러면 이제 그 정도 10%만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우리나라에 그럼 우리나라가 10% 들어가는데 가장 경쟁력이 있는 업종으로 들어가야겠죠. 아까 말씀해 주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대만도 당연히 가장 경쟁력이 있는 쪽은 반도체거든요. 대만은 그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중국은 신재생 에너지가 가장 경쟁력이 있고 전기차가 가장 경쟁력 있고 돼지고기 산업이라든지 뭐 내수 시장에서 뭐 술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경쟁력이 있는 쪽이라든지 그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전기차 당연히 들어갈 거고 전기차 배터리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중국은 그런 식일 거고 자, 미국으로 딱 보면은 미국은 당연히 뭐 반도체든 IT든 경쟁력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천연가스 쪽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을 거고요. 석유보다도 천연가스. 그다음에 또 그 안에서 이제 뭐 건설 중에서도 주택 건설 중에서도 경쟁력 있는 기업들 또 가장 중요한 업종이 바이오. 네. 미국 같은 경우에 또 전기차 당연히 테슬라가 있으니까 미국에서도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쪽도 뭐 펄스 솔라 같은 회사는 정말 매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성장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쪽에서 경쟁력이 있는 산업 반도체든 IT든 바이오 산업이든 전기차 업종이든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은 근데 쭉 얘기 드렸던 게 전체적인 업종으로 봤었을 때 신재생 에너지, 반도체 IT, 바이오, 전기차 부품 요거는 계속 나오죠 제가. 그래서 저희는 전체적으로 포트가 그런 쪽에 많이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지금 주식으로만 구성을 안 하면 뭐 채권도 사고 그러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변동성을 죽이는 포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홈런 랩이라는 게 있고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10개 이하로 들고 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이죠. 그냥 주식으로 거의 다 들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형이 글로벌 자산 배분 랩인데 이건 저희가 종목 한 20개, 21개 들고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안타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안타는 종목이 20개보다 낮아 15개인데 그 중에 50%를 그냥 아예 저변동성, 채권, 뭐 이번에 이제 덜 깨지기 위해서 이제 채권을 최근부터 싣기 시작했어요. 이제 금리가 많이 반영됐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또 많이 올라간 쪽으로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절반을 그렇게 들고 갑니다. 그러면
사실 올해의 수익률은 안타가 제일 좋아요. 어떻게 보면.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면 그 지금 같이 이제 굉장히 헷갈릴 때, 근데 금리가 거의 이제 고점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50% 최소 25%에서 많이는 50%. 이게 60-40 전략이라고 해서 주식 60, 채권 40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저희는 40 정도까지 뭐 가져갈 수도 있다. 채권 쪽으로. 근데 이제 금리가 많이 반영이 된 추가로 더 올라가기보다 이제 이 정도면 그 정도의 수익이 나면 얼마든지 이익을 편주는. 근데 그게 보통 6대4 전략이 연간 수익률 평균이 8, 9%예요. 네. 그래서 너무 초과 수익을 원하시면은 조금 그 전략은 아니에요. 네. 근데 8, 9% 수익도 상당히 높은 거 아니에요? 근데 네. 한국 분들이 좀 그거.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안타의 그 가입 금액이 제일 작습니다. 한국 분들은 좀. 그래서 금리가 그러면 좀 반영돼 있다고 하면 조금 공격적으로 바꿔봐도 채권을 팔고 주식을 사도 좀 괜찮을까요? 근데 그게 아. 금리가 만약에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네. 금리가 떨어지면 네. 채권 수익률이 많이 나요. 아, 그렇군요. 맞네요. 네. 심지어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채권 레버리지 2배, 3배 뭐 이런 식으로. 그것도 참 리스크가 크긴 한데 네. 네. 어쨌든 여러 가지 포트 구성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감당 가능한 리스크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확실히 생각하셔야 돼요. 뭐 만약에 내가 1년 수익을 최소한 20% 많이는 뭐 30% 이상 올리고 싶다. 네. 그러면 홈런 랩 같은 걸 가입해야 되는데 네. 이거는 그 정도 수익을 내려 그러면 아래 위 변동성이 30% 나와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네.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그죠? 네. 리스크에 따라서 수익률은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본인이 얼마나 감당할 수 있냐를 꼭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